쉬운 거 이렇게 가르쳐주면 너무 쉽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믿고 실천이 안 옮겨요. That is wrong. 근데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처음부터 심호흡을 일정하게 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암에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는데 꼭, 그거 하기 전에 또 이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원은 몸에 나쁜 거 알고요. 몸에 나쁜 거. 그 다음에 설탕 대용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히 암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 설탕 대용품. 자, 그게 스플렌다고 이콜이고 사카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런 거 드십니까? 하면은 당뇨병 환자들이 저걸 먹어요. 의사가 먹으라 그러니까 더 먹어요. 그런데 그럼 왜 먹습니까? 하면은 의사가 먹으라니까 왜 먹으라 그러는데요. 제로 캘로리니까 설탕은 몸에 나쁘니까.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까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스플렌더 요만큼, 이콜 요만큼 이렇게 됩니다. 딱 1g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3.3g 정도 돼요. 3.3g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스플렌더에서 단 성분을 주는 단맛 주는 성분은 설탕의 700배에서 1000배가 더 답니다. 근데 선전할 때 보면은 스플렌더나 이콜 하나 넣는 게 설탕 3팩 정도 넣는 것과 비등하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스플렌더 하나 이걸 비교하려면은 설탕 한 박스를 갖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한 박스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3패키지예요. 문제가 어디 있는데요? 자, 봅니다. 진짜 이콜이 가지고 있는 진짜 단성분 넣는 거 있죠? 그거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스플렌더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뭔데? 하얀 거 나머지는 뭔데? 질문이 떠야지 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사카린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하얀 건 뭔데? 녹말가루고 포도당 가루입니다. 그러면 녹말가루와 포도당 가루가 칼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로리 있죠? 근데 패키지 뒤를 보면은 제로 킬로리라고 써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나? 여기 보면 제로 킬로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의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로 킬러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야 됩니다. 설탕은 나쁘고 이건 괜찮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No, it's not. 캘로리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뇨병 환자는 스플렌더를 할 때마다 3개씩, 4개씩 넣어서 먹어요. 달다고. 근데 스플렌더는 쥐약이고 이꼴도 쥐약이에요. 이거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스플렌더를 많이 먹게 되면은 간에 부담이 옵니다. 저는 스플렌더 있는 거 잘못 먹잖아요. 그럼 3일 동안 몸이 부어요. 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해요. 이 꼴을 먹게 되면은, 오래 먹게 되면은, 머리에 하이드로세팔러스라 그래가지고 물주머니가 생깁니다. 근데 음식, 그 만든 회사가 로비를 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막 대표적으로. 근데 뒤지면 나와요. 정보가. 쥐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커피숍에 가잖아요. 그러면 꼭 누가 스플렌더나 이콜 그런 거를 싸놔요. 위에서 드시라고. 그러면 미리 가서 전체 쓰레기를 다 버려요. 무조건 버립니다. 왜? 기억 먹으려면 설탕 먹지. 칼로리 똑같은데. 그래가 그걸 한 1년 정도 했더니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또 함에 착각을 주는 게 꼭 예쁜 모델을 써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하기, 우리 이쁜 효리가 나쁜 거 먹게 할까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또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혼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해요. 에이 설마 나는 아직 아니야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암 환자들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recognition.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리 디텍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드미트 해야 되고, 그게 다 있어요. 어크날리지먼트가 있어야 되고. 근데, 자, 이제 조금 더 재밌게 들어갈게요. 한국 분들은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야, 입이 텁텁하고 그러는데 과일 좀 갖고 와라. 텁텁한데 과일 좀 먹자. 그래가지고 하면 제일 맛있는 건 사과에다가, 배에다가, 요즘 배철이니까 배에다가, 포도에다가 주무시고 드십니다. 근데, 그걸 또 미국 사람들은 저녁 식사한다면 꼭 디저트를 먹어요. 엄청 달아요. 자, 이게 굉장히 나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드릴게요. 해 떨어지면은, 특히 암 환자들은 해 떨어지면 과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과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해 떨어지면은. 과일도가 아니고 해 떨어지면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정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키위 한쪽, 파파야 한쪽으로 끝내세요. 해 떠 있을 때 과일은 드셔야지 돼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과는 아침에 먹는 건 금사가고, 점심 때 먹는 건 음사가고, 저녁에 먹으면 독사가라고. 그게 말이 돼요. 과일은 아침에 많이 먹고 해 떨어지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자, 환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암 환자들이 전화를 많이 도와달라 그래. 한 번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분인데 말기 암 환자래요. 그 의사가 길어봤자 4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좋은 비법이 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서 식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예, 제 식단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현미밥, 어떤 데 죽을 써가지고 딱 해고 전복죽, 뭐 이런 식 딱 하고 거기다가 미소국, 그 다음에 브로콜리 삶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김치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점심 때는 또 현미밥 이렇게 한 거에다가 고등어 장조림 한쪽, 그 다음에 고등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채 조금, 샐러드 조금 해서 그것도 또 드레싱도 또 가게에서 파는 거 아니고 식초와 간장만 섞어가지고 한 거 이렇게 먹고요. 저녁 때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먹고 암에 걸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무척 건강식이에요. 제 순간적으로 혼돈이 왔어요. 야, 이런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데, 말기라는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가슴이 축하당 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완전히 막다른 걸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뭔가 자꾸 먹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말이 끊깁니다. 씹을 때 말이 끊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식단을 주셨는데, 전화하시면서 혹시 무슨, 씹고 계세요? 음식 드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과일 드시는데? 신토부리. 철마다 가장 최고의 과일을 갖다가 먹습니다. 신토부리가 뭔 줄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떤 과일을 주로 드십니까? 제일 달고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신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당분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과일을 먹으려면은 맛있고 달콤한 거 먹어야지. 왜 맛없는 신 걸 먹습니까? 딱 그래요. 얼마쯤 그러니까 과일을 드십니까? 아침부터 눈 뜨면은 자기 전까지 과일을 먹는데요. 옆에 놓고 살아요. 선생님, 이제 알았습니다. 왜 선생님이 암 말기가 되셨는지. 바로 지금 드시는 과일이 암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놓기 전에는 절대로 암을 세방을 못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목소리가 그렇습니까? 이랬던 분이 네가 뭔데 나한테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목소리가 변해. 괴물 목소리로. 아니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내 주치의야.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 말라 그래. 의사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어떤 의사를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암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듣더니 그러니까 당신 내 음식을 해준 사람이 안식교인인데 그 안식교인들은 음식 어떻게 잘 먹는 줄 알아? 과일을 먹는 걸 막는 게 말이 돼? 막 야단을 치시는 거야. 생각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고 필요해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찾아서 가르쳐드리는데 화내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전화는 지가 걸어놓고 큰 소리는 지가 치고 욕 잔뜩 해놓고 전화 끊으면은 근데 그래요. 몇 달 있다 돌아가셨죠. 그때 못 삽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에요. 왜냐하면 암세포를 키우는데 여기 탄수화물 말씀하셨는데 탄수화물을 먹건 밀가루 음식을 먹건 과일을 먹건 과당이건 녹말가루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소화가 돼가지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포도당 우리가 세포가 씁니다. 근데 우리 세포만 쓰는 게 아니라 암세포도 써요. 암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풀어드릴게요. 암을 다스리는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풀어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마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인드. 스피릿, 마인드,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리는 건 육체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육체적인 것만 잘 다스려도 암을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은 뿅 해가지고 암이 낫는 사람들도 있고 의학계도 인정을 해요. 근데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기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암 걸린 사람들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암 환자가 도와달래요. 갔더니 구역 식구들을 다 불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모아놓고서는 이거 여러분 나눠드리는 요거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정리돼가지고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막 듣는데 저쪽에서 꼭 어느 한 분이 시커먼 남자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성성거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저분이 남편인갑다. 근데 그때 마음에 드는 게 암을 다스리려면은 왜냐면 그분은 집사님이고 구역 모임을 식구들 모였으니까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는 음식도 제대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걸린 거 보니까 마인드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 오십시오. 옆에 앉으세요. 이건 쭈삐쭈삐 와서 앉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암을 고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있는 걸 푸십시오. 두 분 사이에 뭐가 있는 거 뭔지 모릅니다. 저는. 근데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했더니 여성분이 나아지다가 딱 하는데 칼날이 쫙 날아가는데 비수가 남자가 이래요. 그때 딱 보이는 게 남자분은 얼굴이 시커매요. 골프를 쳐가지고. 여성분은 세탁 사는 집입니다. 햇빛을 못 봐가지고 백지장까지 하얘요. 이분한테 그게 걸린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면 이 남자분이 내기 골프 있죠? 그게 달인이에요. 그게 걸렸던 거예요. 못 푸셨어요. 자궁암인데 그래서 엄청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이 세상 사람 아닌 걸로 알아요. 제가 해주시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과 다 푸셔야지 돼요. 그게 암을 다스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딴 질병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풀어줘도 그냥 낫는 사람들 많아요. 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네. 시간도 많이 갔지만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있어요. 아까 드렸지만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거 좋은 거를 막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실천에 안 옮깁니다. 하라고 가르치면은, 지 맘대로 가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나눠드렸는데, 혜택을 못 보니면은 나중에 소문 들려가지고 누구 그래가지고 고생하다 죽었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몸을 못 가놔요. 그래가지고, 고심고심하다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건 한 10개 있으면 한두 개밖에 아닙니다. 나머지는 섬세하게 제가 가르쳐드려요.
근데 그거는 제가 관련을 해야 돼요. 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은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려요. 그걸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절을 해드립니다. 하셔야지 돼요. 그거를 안일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시킨 대로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수술 안 하고 암을 뻗쳐버리고 진짜 무척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막 생겨요. 옛날에는 꼭 말기 된 사람들만 와요.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기밥하고 기밥한 사람들 와요. 일주일만 살다 죽는데요. 한 달도 못 산대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왔으니까 도와드려요. 그러면 급하니까 쫓아합니다. 근데 다 돌아가세요. 근데 한 달 산다고 했던 사람이 6개월 살고 3개월 산다고 하는 사람이 1년 살고 일주일 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2달 살고 그래요. 근데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왔을 때 벌써 수술하고 항암 치료가 방사선 치료하고 온몸에 있는 면역기관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의사가 병원이 기법한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생활습관을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둬도 1년, 2년, 3년 몸은 괴로워도 근데 괜히 수술하고 항암 치료한다 그러다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죽어요. 화나죠. 돈 쓰고 다 쓰고 집은 나날리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접을래다가 또 찾아오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가르치다 보니까는 프로그램이 생겨요. 근데 컴밋을 하시면은 분명히 낫습니다. 6개월 안에 효과 봐요. 암 환자와 당뇨 환자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컴밋을 하셔야지 돼요. Make a commitment, it works. 그러니까 저만 혼자만 커밋먼트 해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지.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거 전체 흐름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사인업 하신 분들한테만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해봤자 제 기운만 나가요. 어느 교수님이 그래요. 딱 해가지고 했더니 그런데요. 얘기해 주려는데 안 할랍니다. 왜?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있죠? 쓰세요. 왜냐? 90%는 안 할 거거든.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던져도 전화하고 쫓아오더라. 난 그 사람만 도와줄 거야. 내가 왜 고생하는데? 그러고 가요. 근데 진짜 10%, 15%는 쫓아가 살기 위해서 시킨 대로 해. 그럼 나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그래도 세세하게 안 가르쳐드려도 어느 정도 가르쳐드리고 하니까는 우선 숨 쉬는 것부터만 하셔도 엄청난 혜택을 보실 거는 제가 개런티합니다. 자, 암제패 성전 억제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전체 구조로는 암세포가 선호하는 환경이 있어요.